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튜디오 체험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챙겨서 마이크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액션캠을 켰습니다. 액션캠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말하는 영상 찍으면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레퍼런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 좀 메모를 해왔어요. 옛날부터 찍어야지 했는데 일단 목이 말라서 커피 좀 마실게요. 아이스크림도 좀 먹을게요. 맞은편에 백다방이 있어서 맛있다. 그래가지고 뭘 말할까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이 주제를 한 번쯤 다루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마침내 내 30대 후반 인생에 살짝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미리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현하기에는 좀 모자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진짜 친구들이 다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득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조금 심심하고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막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뭔가 이 고요함은 뭘까 했는데 정신을 사납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없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없다. 문득 그걸 느낀 거죠. 일단 여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명덕역에 있는 MOP라는 대여 공간 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창작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파티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이 소품들이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품들을 구매 셀렉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대구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곳이고 보통 대구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두세 번 여행 오지 않고서는 명덕역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죠. 명덕역에는 맛있는 디저트와 음식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서 활용이 가능한 예쁜 공간룸도 있답니다. 할 말을 계속할까 하는데요. 사실 저 혼자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쫄보라가지고 제가 막 간이 막 큰 인간이 아니라가지고 무서운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네이버 메모장에 조금 뿌려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저쪽에 빔에 음악도 틀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영상을 사실 좀 찍어야겠다 생각한 게 브이로그를 못 찍었어요. 제 영상은 저 말고 제가 쓰는 꿀템들을 참고하며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답니다. 저 말고. 오케이? 이 영상 역시 저 말고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가시면은 조금 머리 아픈 일이 해소될 수 있어요. 뭐 경험 위주라 가지고 견문이 짧기는 한데 확실히 검증된 건 있다. 제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좀 급하게 쓴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제가 좀 허술한 인간이라는 거를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타도 잘 내고요. 좀 끈기도 크게 없고요. 네, 이 나이 먹도록 철이 좀 덜 들기는 했는데 피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요. 손해보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추려온 게 있습니다. 살면서 전나게 싫은 사람 손절 차단 쳐서라도 안 보는 사람 베스트 하나 네 가지네요. 네, 첫 번째는 1번에서 3번까지는 공통적인 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제력이라는 게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륜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전 단순하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첫 번째, 짝짓기가 쉬운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뭐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짝짓기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하고 또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프렌드십을 조금 갖춰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단계와 과정들을 모두 건너뛰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자제력을 잃을 수 있고요. 남녀 사이에서 1대1 관계는 그렇다 쳐도 선 넘으면 안 되는 사이인데 너무 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 절대로 곁에 두지 않습니다. 쎄한 포인트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굉장히 그 쎄한 포인트를 기점으로 제가 한 1, 2년을 지켜본 결과 아주 걸레 같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 여자랑 친한 남자들까지 인맥을 싹 정리하고 나니까 굉장한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다. 차라리 왕따를 당해서 내쳐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의 이론도 똑같습니다. 숲속에서 조명 보여줬어. 숲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에서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싹 치우고 나면은 새로운 것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를 밀어버리면 새로운 풀이 자라나요. 그래서 잡초 때문에 못 자랐던 새로운 풀이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잡초를 싹 베어버리면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상한 인간관계들은 청산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좀 약간 쉬운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면 이미 그들 사이에서 쎄한 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머리 아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쎄한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의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 무릎에 쉽게 앉는 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겠지만은 있어. 내가 봤어. 제가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차를 꽁기꽁기 꾸겨서 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보수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보수적인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놀랐던 포인트긴 한데 차를 여러 명이서 타야 된다고 그 사람 무릎 위에 앉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어디 여자가 남자 무릎 위에 앉나, 남자친구도 있는 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쎄한 포인트를 느꼈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쎄했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고 그냥 뒤에서 욕은 좀 했어요. 얘네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스킨십이 그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웹하드 공유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웹하드 공유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 관련한 사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무릎에 앉았던 여자애와 그 여자의 남자친구, 그 무릎을 내준 남자 말고 원래 본 남자친구 있잖아요. 본 남자친구의 나치 사진이 올라오는데 장소가 모텔 같아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 시절에 네이버 웹하드에 내 핸드폰 사진 자동 업로드 눌러가지고 실수로 자기 핸드폰에 거 쫙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왜 핸드폰에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어지간하면 걔 옆에 가지 마라, 걔 있는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남자애도 그 누나가 조금 하는 행동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날에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남자친구가 다른 모임에 있는, 그 여자가 있는 다른 모임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친구는 그럴 사람은 아니었어. 여튼 근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커플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랑 그 무릎을 내준 남자랑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1층에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다 잠이 들었는데 커플들끼리 이렇게 붙어서 자는데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선잠을 자가지고 실눈 뜨고 이렇게 다 보거든요. 되게 잠자리 바뀌면 잠이 안 와가지고 조금만 인기척 느껴져도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나중에 자기도 놀랬나봐. 내려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여자애가 상타를 하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성. 정말 그 애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얘기했던 짝짓기가 쉬운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과 불경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항상 쟤 조심해라, 쟤 진짜 최악이다 이러면서 항상 조심시켰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얘기한 사람들 다 손절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항상 남녀의 짝짓기 이슈가 있어요.
항상 남녀의 짝짓기 이슈가 있고 그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제가 그런 거 짝짓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도 않고 남녀가 만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귀지도 않는데 항상 짝짓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거든요. 놀고 싶은데 항상 그 친구는 약속 파토 나는 날도 많고 항상 바쁘고 이랬는데 다 그 짝짓기 이슈 때문에 바쁜 거예요. 저는 찐따라가지고 그렇게 남자를 바쁘게 만날 일도 없고 남자가 그렇게 꼬이지도 않아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기는 하는데 뭐 그 친구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있지만 자기도 이제 항상 이슈를 만들고 다니는 그런 피곤한 스타일. 근데 결국에는 손절 쳤어요. 손절 쳤고 지 눈에도 제가 찐따 같고 만만해 보였는지 그런 취급을 하길래 최종에는 거의 제가 그만 보자 손절 쳤거든요. 근데 너무 속이 편해요. 너무 속이 편해. 저는 걔가 어떻게 지내고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항상 지가 밖에서 재 뿌리고 다녔던 그런 얘기를 내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들어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보는데 솔직히 놀 친구 좀 없어져서 짜증나긴 하는데 속은 편합니다. 속은 편해요. 그런 짝짓기가 쉬운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지? 선을 지킨 사람들은 한 방 안에 가두어놔도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한다고. 그냥 그건 내가 모자니 같은데 뭐 하나도 찰나 내가 뒤돌아서 뒤통수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 종일 무인도에 진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사친 여사친 무인도 가더라도 얘랑 내랑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사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혹여나 그 친구나 혹은 남사친 중에서 나한테 고민 상담했던 게 짝짓기 이슈가 있다든가 내 보는 앞에서 좀 약간 물란한 행동을 했다면 조금은 마음을 서서히 이렇게 멀리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제일 좋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사느라고 당장 돈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술 얘기입니다. 술 얘기도 조금 뻔하게 술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술 얘기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술을 꼭 고주망태까지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혼자 살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 고주망태 되고 토하고 또 뭐 기억 필름 끊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굴 만난다면은 나도 싫은데 주변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기도 싫어요. 근데 남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좀 멀리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딱 안 취했는데 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술 취한 이게 충혈된 눈이랑 약간의 제스처가 약간 기괴해요. 기괴하고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 술 냄새 알죠? 술 냄새 진짜 역겹다고요. 똥꾸렁 내는 기분이고 쉰내도 나고요. 그 술 냄새는 나도 취할 것 같은 그 냄새가 전이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싫어. 너무 이 술을 저도 좋아하지만 술 좋아하는 저도 질리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넘으면 술 냄새가 해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좀 줄여야 돼요. 줄이고 깔끔하게 먹고 가야 돼요. 요즘 대구 술 동향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동성로가 조금 가라앉는 추세고 교동이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제가 동성로에서도 술을 마셔보고 교동에서도 술을 마셔봤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가끔 교동에 갈 정도로 교동은 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세련돼요. 세련돼. 왜냐하면 딱 맛있는 식사와 술을 페어링하는 정도로 깔끔하게 먹는다. 부어라 마셔라 뭐 고주망태 되는 사람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이라는 트렌드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주변에 꼭 고주망태 돼서 집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 있다, 아니면은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 아까 말한 1번의 실수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친하고 정리하면 인생이 정말 클린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성격적인 문제로 가는 건데, 남한테는 엄격한데 자기한테는 관대한 사람. 이거 되게 뻔한 말 같잖아요. 근데 내로남불의 원흉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모순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남이 뭐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나한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로 하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선악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언젠간 손절한다에 제가 한 표 거는데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흔들리게 돼 있다. 마지막은 저도 옛날에 좀 그랬었는데 인생을 편하고자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둔 사람. 근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할 수 있어요? 인생을 편하고자 하려고 사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연민이랑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해.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아파.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연결로 악역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헬스로 치면은 힘들게 무게를 쳐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좀 인생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더불어 가는 세상에서 내가 편해버리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면 나는 뭐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알기 싫어하는 거지 외면하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편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둔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고, 내가 손절을 쳐도 누군가가 그 사람 옆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지쳐서 떨어지겠죠. 아니면 정말 큰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발전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뭐 끝까지 해내는 일이 없고, 저 역시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인정하게 되면서 저 때문에 고생하는 타인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신세를 지고 살거든요. 언제 이 신세를 다 갚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면 가끔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너무 힘들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는 싹 정리를 했어요.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 속 얘기를 터놓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근데 앞으로는 투자님들한테 속 얘기를 하나씩 할 수 있으면 꺼내볼까 싶어요. 저쪽에 집 가는 길에 중간에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수다 떨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빨리 먹고 요새는 뭐 시집은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결혼의 문제는 노력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제 인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독신의 복이 있는 건지, 그냥 열심히 유튜브나 찍으면서 제 영상 전고 컷 편집이라도 이렇게 감각 잃지 않도록 하고 다시 소스 넣고 좀 막 복잡하게 막 예쁘게 막 만들고 싶거든요. 블로그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봐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다 못 보겠다, 2년 말하는 거 지겹다 이러면 좀 끊어서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산다면 올해 나이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제가 그래도 근 40년 가까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고, 진짜 이상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 털어내면 좋은 사람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굳이 머리 아픈 사람들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문제 되시는 분들도 세월 지나면 그 모든 게 다 지나고 단단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좋은 사람들로 개선이 되었을 때 또 그 사람들도 그 좋은 사람들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나쁘다고 저 사람을 쳐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소중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머리 아픈 일들은 잠깐 잡초 잘라내듯이 캐내면 좋다. 그렇습니다. 꼭 캐내보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 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그냥 그 심각한 일들 있잖아요. 심각하고 진짜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냥 일상에서 잘 만날 수 있을까 싶지도 모르겠지만, 은근히 내면에 은근히 생활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맛있다. 저 이거 먹고 이제 또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게 사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씨 부리고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